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차 필기 기출문제 5과목 노동관계법규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81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이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네, 수급권자 포함이 되고 고령자, 단시간 근로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중요시할 대상 보면은 이 외에 이제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뭐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 일용, 단시간, 기간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 일시적 사업, 파견 근로자 등이 있는데 통으로 묶어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자 계층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징적으로 한부모랑 미혼모는 포함되지 않는다까지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선택지로 이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2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 고용 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 계획은 5년마다. 2번 사업주는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지급.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번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겠죠.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면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이것도 이제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4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이 아니고 연간 1회 이상.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3번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계약으로 정했다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무효로 해야겠죠. 2번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어떤 계약이죠? 네, 정규직 계약서 작성할 때 보통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그 기간에 한해서 이제 1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고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잘못이 더 위중하다는 의미겠죠. 이제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구분을 하시면은 더 이해가 이제 편하실 것 같은데 벌금은 형사상의 처벌이죠. 형법상의 처벌. 그래서 이제 뭐 기록에도 남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벌이기 때문에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더 잘못이 위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84번입니다. 헌법상 노동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동 3권 하면 단체 교섭권, 단결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죠. 평등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단체 교섭권은 교섭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랑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은 집단적으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쟁의 행위를 보장하는 권리. 그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하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 정리 안 되셨으면 여기로 가서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정리해 주세요. 85번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가 있는데 그 산하에 그 하위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보조 역할을 하는 그 전문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전문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고용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있고요. 장애인 고용촉진 전문위원회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6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동일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 안 했을 때 벌칙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아래 내용 보시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혹은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네. 요게 좀 특징적이고 이 외에 여러 사유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나온 요 사유만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 이외에 여러 사유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86번 이렇게 동일 사업 내에 동일 노동에 대해서 임금 차별을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답 2번입니다. 87번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퇴직금 받을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년입니다. 임금 시효는 무조건 3년을 기억해 주세요. 임금 시효는 무조건 3년이다. 여러 법령에 있어서 뭐 임금 채권에 관한 시효에 대해서 언급을 한 조항들이 있는데 무조건 돈 못 받은 건 무조건 3년 이내에 3년을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88번. 근로기준 법령상 휴게,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2번.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 연장근로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4번.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아니고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관련해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한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8시간 이내 또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을 한다. 89번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명, 주소, 이력 이런 거는 기재를 해야 되겠죠. 재산은 굳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로자 명부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일용 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0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 자, 이거는 먼저 답을 기억을 해두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30명 이내 위원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이제 이 조항 때문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그래서 어떤 차관이냐도 명시를 해놨어요.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그냥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쭉쭉 읽어보시면서 그냥 익숙해지시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1번 고용보험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일용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1일 단위가 아니고 일용이라고 해서 1일은 아니고 한 달입니다. 그래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기초심사 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2번.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무원 채용 시에는 예외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 관한 법령.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특이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4번.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령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일 경우에 그런 사업장에 이제 적용을 하고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93번.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틀린 것은 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번.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게 실업 상태, 아까 실업의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을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겠죠. 3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네, 그렇습니다. 4번. 건설 일용 근로자로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7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을 것. 7일이 아니고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94번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네, 이 법률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단골 문제입니다. 기준 고용률을 묻는 문제. 그래서 이번엔 제조업의 기준 고용률을 물어봤네요. 기준 고용률,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란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제부의 운기는 263이다 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제부는 고령자예요. 저희 제부는 고령자인데 고령자의 기준, 이 법률에서 고령자 기준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고령자의 기준은 55세 이상, 그리고 준고령자는 50세에서 55세가 준고령자예요. 그리고 저의 제부는 이제 고령자인데 제부의 운기는 263이다.
그래서 운의 기운이죠. 운의 기운이 26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하면 제조업은 여기 2%.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은 6%. 기는 기타예요. 그 외의 산업에 대해서는 3%. 이게 고령자 기준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2%. 정답은 1번. 95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네, 이 법에서 훈련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은 양향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향전. 그래서 양성훈련은 기초직무수행 능력 습득하는 훈련. 향상훈련은 기초직무수행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높은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는 것, 또는 기능을 보충하거나 기술 발전에 맞게 그런 지식을 보충하는 것. 전직훈련은 말 그대로 전직을 위한 훈련. 그래서 훈련 목적에 따라 양향전.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죠? 양향전. 집체훈련. 집체훈련은 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이죠. 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은 집체, 원격, 현장, 혼합훈련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 앞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구분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아직 정리가 완전히 안 되신 분들은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갈게요. 96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국외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3번. 국내 유료 직업소개 사업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4번. 국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무신유등을 기억해주세요. 무신유등 그리고 외장까지. 무신유등 외장.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사람은 신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사람은 등록. 무신유등. 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장인 경우에는 국외로 사업을 할 사람은 장관에게, 국외는 장관에게. 그래서 무신유등 외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97번.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 관한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며칠의 휴가를 줘야 할까요? 네, 열흘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90일 이내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90일. 정답은 2번. 그리고 참고로 90일 이내로 청구해야 하고, 이제 나누어 쓸 수 있죠? 1회에 한해서 나누어 쓸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네, 유급이죠. 유급 휴가라는 거. 98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설공사 현장 업무에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 하면 안 됩니다. 2번. 사업주,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네, 고령자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서
근로자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유효 기간은 3년. 99번.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형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배우자가 아픈 경우 해당이 되는데 자매는 봐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의 질병 부상은 포함이 되지만 자매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의무 복무도 연장이 가능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숫자는,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몇 년일까요? 네, 3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네, 3년이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과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둘 다 3년이다. 그리고 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려면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 연장 허가의 유효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전 허가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연장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근로자 공급 사업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내용은, 이제 근로자 공급 사업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네,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는 그 노동조합만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노동조합만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로자 공급 사업 관련해서 국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의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은 비영리 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좀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도 된 내용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동관계 법규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내용들 잘 정리가 안 된 내용들 있으면 해당 영상 확인하셔서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시험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